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통하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으로도 불리는 이 공항을 통해 전 세계와 인적, 물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공항이며 이 공항과 지방 간 오가는 버스들도 운행 중입니다. 한때 경부선 KTX가 인천공항까지 진출하기도 했으나 철수했고 지금으로서는 바로 갈 수 있는 건 버스밖에 방법이 없으며 아직까지도 인천공항 착발 KTX의 운행 재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대구간 대중교통 인천공항 버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14시 출발 우등입니다. 건물 3층 2번 홈에서 출발하는데요. 1층 하차장 구역으로 먼저 돌아 내려가야 합니다. 마치 주차장 타워를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잠깐 어지러울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고가도로 옆쪽으로 나와서 경북 수협 내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나갑니다. 동부로를 통해서 운행하는데 도시철도 1호선 신천역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버스는 동대구 출발 후 곧바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향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적정 경로이면서 최대한 가까운 고속도로 IC로 바로 이동합니다. 서대구라는 중간 경유지가 끼어있는 버스들도 적지 않은데 지금 이 버스가 가는 경로와 일부분 같습니다. 신천교 내거리에서 우회전하는데 이번부터는 신천대로로 운행합니다. 동시에 경부선 신천철도교 아래로 지나간 이후에 칠성 고가차도, 경대교 지하차도, 성북교 지하차도, 침산교 지하차도 등을 지나갑니다. 이 시간대 팔다교 방향은 정체 없이 소통이 원활하다. 고하기 무섭게 속도 바로 떨어지네요. 그래도 이게 잠깐뿐이었으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침산교 지하차도를 지난 다음 여기서 북대구 IC 방향으로 진출합니다. 동시에 서변대교를 건너가는데요. 바로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북대구 IC로 들어갑니다. 인천국제공항도 수도권에 있는 거니까요. 따지면 수도권으로 가는 차량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죠. 이번 시간은 정체 잠시만 겪었으니까 대구에서 벗어나는 시간도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북대구 IC 요금소 지난 후에 대전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금호 분기점부터 시작해서 칠곡 분기점, 칠곡 물류 IC, 외관 IC 순으로 이어져서 김천 분기점 쪽으로 가게 됩니다. 북구미 하이패스 IC를 지나고 나면 김천 분기점입니다. 전광판 잠시 살펴보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 충주 방향에서 서행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도권 방향으로 가려면 낙동 분기점을 거치는 게 지름길이긴 하는데 이 버스는 그냥 경부 고속도로로 갑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재차 확인해 봤는데 문경 이북 쪽에 정체 표시가 약간 있었습니다. 감곡 쪽에는 정체가 없었지만 정체를 겪어서 소요시간 길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아니면 이게 정식 인가 경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추풍령과 대전을 거쳐서 가게 되겠습니다. 동김천 IC를 시작으로 김천 휴게소, 김천 IC, 추풍령 휴게소와 IC, 황간 IC, 황간 휴게소, 영동 IC 순으로 이어져서 대전광역시로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 경부선 철도가 가는 방향과 나란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경부선 철도는 김천을 지나갑니다. 경부고속선과 경부기존선이 있는데 기존선에 김천역, 고속선에 김천구미역이 있죠? 경부고속도로가 대전 방향으로 뻗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철도도 대전 방향으로 뻗어 있으니까 김천에서도 만나지만 이따가 대전 인근에서 다시 한번 철도 교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청송 졸음쉼터를 지나서 영동 1터널을 앞두고 차로수가 2개로 줄어듭니다. 웬만하면 경부고속도로는 차로수 느리고 계량도 거쳤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편도 2차로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광폭형 일대와 비교해서 차로 사용법이 달라지는데 1차로가 추월차로고 2차로가 주행차로가 됩니다. 좀 단순해지죠? 이 2차로는 금강휴게소와 IC를 지나는 중에도 계속 이어지고 옥천휴게소가 나오기 직전에 다시 3차로로 바뀝니다. 증약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버스는 이제 대전광역시에 들어섭니다. 대전광역시에는 비룡분기점, 대전터널, 대전IC, 회덕분기점, 신탄진휴게소, 신탄진IC까지 있죠. 증약터널은 15시 27분에 통과했는데 이미 충청지역에 들어섰고 좀 이동은 했습니다만 아직은 출발한 지 2시간이 안 됐습니다. 이 버스한테는 대전이 한가운데 지점에 해당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충청지역 한 곳에서 휴식을 한번 해주고 가야지는 않겠습니까?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IC 지나갔고요. 회덕분기점, 신탄진 휴게소, 신탄진 IC 순으로 이어집니다. 신탄진 IC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청주시가 나옵니다. 신탄진 휴게소를 알리는 간판이 나왔고 3차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슬 바깥쪽으로 빠지는데요. 휴식은 이곳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휴게소 진입시간 15시 36분입니다. 이제 대전까지 들어왔습니다. 휴식하는 도중에 제가 고속도로 상황을 좀 봤었습니다. 나중에 뭐 평택 시흥선을 따로 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간에 평택 시흥선 상행선 전체가 한뭉탱이나 잡혔습니다. 아마 이러면은 공항 도착 시간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제때 도착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도착하기만을 좀 바라야 될 것 같아요. 네. 10분 정도 휴식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신탄진 휴게소에서 나오고 나서 바로 신탄진 IC가 나오고요. 좌측에는 경부고속선이 지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후로 청주시로 접어들고 주감휴게소, 남청주 IC, 청주분기점, 남이분기점, 청주 IC 순으로 이어진 다음 충남, 천안, 경기도 안성시 쪽으로 이어집니다. 안성시에 있는 안성분기점에서 고속도로를 한번 바꿔 타야 평택 제천고속도로를 통해서 평택 시흥고속도로로 갈 수 있고 그게 지름길 경로이긴 하는데 정체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일단 안성시까지는 이동해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신탄진부터는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구간이긴 하지만 휴일에만 신탄진부터 시행간다는 점, 평일에는 안성에서부터 시행간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안성천을 지나기 전 경기도 안성시로 들어섭니다. 지금부터는 수도권 지역이고요. 이제 반 좀 넘게 왔습니다. 안성천교 지나고 안성IC 지나면 안성분기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버스 전용차로인데 승용차들 일제히 다른 차선으로 들어가야죠. 동선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다른 차선에 차들이 쌓여있는 여파로 앞차가 옆차선으로 합류하는데 애를 좀 먹고 있네요. 버스 멈췄어요. 칸망에 가려서 안 보이고 있는데 그 앞차가
이 차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건 옆 차선에서 차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 차선을 완전히 못 벗어나죠. 자, 앞차가 차선 완전 벗어났고 벌써 다시 움직입니다. 안성분기점 직전 전광판은 휴게소에서 봤던 대로 평택 시흥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합니다. 지름길 운행을 하려면 여기서 고속도로를 한번 바꿔 타는 게 좋은데 차선을 안 바꿉니다. 처음부터 그대로 직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평택시에서부터 평택 시흥고속도로를 바로 타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물론 좀 이따가 나올 동탄분기점에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로 갔다가 평택 시흥고속도로로 갈아탈 수는 있는데 수도권 제2순환도 전국가 100%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자, 일단 계속 경부고속도로만 가게 되면 안성휴게소, 남사진이 IC, 오산 IC, 동탄 분기점, 기흥 동탄 IC와 기흥 IC, 수원 신갈 IC, 신갈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어째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탄 것만 같은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버스의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이 버스에는 공항에서 출국하실 분들 탑승하고 계십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그닥 나쁘지 않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동탄 분기점도 그냥 통과했고요. 이렇게 되면 평택 시흥고속도로는 아예 안 갑니다. 16시 40분 기준으로 마도 인근부터 남한산 IC 주변까지 속도 떨어지는 구간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길로 간다고 좋을 것은 없었죠. 작년 12월에 광주 인천공항 노선 타고 가면서 평택 시흥고속도로에서 시간 너무 끌렸는데 오늘은 다른 길로 운행하면서 어떻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동탄 분기점 지나고 나서 다음 분기점은 신갈 분기점인데 영동고속도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월곶 분기점에서 제3경인 고속화도로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미 낮부터 영동고속도로 교통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설마 서울까지 갔다가 인천공항을 가는 건 아니겠죠? 올림픽 대로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네. 오후 5시경 신갈 분기점을 직진하면서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직진하면 앞으로 죽전 휴게소, 서울역에서 나오고 판교도 나올 건데 뭐 또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판교 분기점에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도 제3경인 고속화도로와 만납니다. 과연 판교에서 갈아탈지 진짜 서울을 거칠지 보겠습니다. 이제 판교 분기점인데요. 계속 버스 전용차로를 타는데 진짜 서울 거쳐서 가나 하는 순간 바로 차선 바꿉니다. 차선 바꾸고 합류하는 이상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로 가는 거죠. 평촌 일산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평촌 방향도 사실 속도가 떨어집니다만 영동 고속도로보다는 정도가 덜했습니다. 자, 승객을 어떻게든 좀 빠르게 수송하거나 지체 최대한 줄이면서 이동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맞는 방법일 수 있어요. 너무 길게 정체 구간에서 시간 끌리는 것보다는 서행 구간이 오히려 낫죠. 청계용음소와 휴게소, 하기분기점, 평촌 IC, 산본 IC, 조남분기점, 시흥하늘 휴게소, 도리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지금 퇴근 시간대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 교통량 많아지는 게 당연하기도 한다만 아무튼 공항까지 잘 갈 수 있길 바라면서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와 만나는 도리분기점입니다. 간판에서 인천공항 방향이라고 표시하는 게 보이고 있죠. 지방도 330호선으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명칭은 고속화도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연성 IC와 월곶 분기점, 정항 IC, 고잔 요금소 순으로 이어집니다. 역시 이 도로도 이 시간 차가 많은데 다행히 이 구간에서는 속도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반대편이 좀 문제네요. 속도 떨어짐 없이 월곶 분기점까지 무사히 이동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고잔 요금소까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저 앞에서 브레이크 등 잡는 차량들 한뭉탱이로 잡히는 거 보이십니까? 이 구간 어차피 지나가야 하는데 요금소가 나올 때까지 거북이 걸으면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47분입니다. 출발한 지 3시간 47분 경과된 시점에서 정왕쯤을 지났고 군자대교를 지나서 고잔 요금소로 가야 합니다.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체 길게 시달리지 않고 좀 잘 온 격인 것 같습니다. 고잔 요금소를 지나고 나서는 마음대로 국도 77호선으로 들어갑니다. 송도동과 인접하고 있는 말하자면 주거단지 쪽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퇴근하고 이제 귀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송도IC 지나고 다시 고속도로 이용입니다. 110번 고속도로의 인천대교 구간인데 연수분기점 지나면 바로 바다가 나오고 인천대교로 들어갑니다. 그 뒤 인천대교 요금소 영종IC 공항 신도시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인천대교 다 건너고 공항 신도시 분기점 지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불IC를 통해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 도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항 1터미널 도착입니다. 12월 기준으로 국내 항공사 중에서 아시아나나 에어서울, 에어부산, 티웨이, 이스타, 제주항공 이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서 내리셔야 합니다. (18시 12분에) 1터미널에 도착했고 많은 승객분들이 여기서 내렸습니다. 이제 이 터미널로 넘어갑니다. 공항 외부 서남 쪽으로 이어진 공항 연결로를 통해서 운행하고 종착지까지는 약 10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 2터미널입니다. 12월 기준으로 국내 항공사 중에 진에어나 대한항공 이용하실 분이라면 여기까지 오셔야 합니다. 출발한 지 4시간 23분 만인 18시 23분에 2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인천공항 동대구 노선은 공항 2터미널에서 6시에서 23시 40분, 동대구에서 23시 20분에서 17시 20분까지 30에서 50분 간격으로 무정차 운행합니다. 인천공항 내 승하차지에 상관없이 우등 41,500원, 심야 우등 45,700원입니다. 동대구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3층 2번 홈에서 탑승하시고, 인천공항 2터미널은 지하 1층 교통센터 3번 홈, 인천공항 1터미널은 1층 입국장 앞에 버스 타는 곳 10번 B구역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도착 시 1, 2터미널 모두 3층 출국장 앞에서 내리며 공항에서 이용하실 항공사에 따라 카운터 위치나 출국 게이트 위치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이 터미널은 LCC 항공사 진에어와 대한항공 등 스카이팀 회원사까지 합해 총 9곳, 그 외는 모두 1터미널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곧 아시아나 항공이나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이 터미널로 옮기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항공편 가운데 코드시어가 있을 경우 실운항 항공사를 확인하셔서 여객 터미널을 잘못 찾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터미널을 잘못 찾았을 경우 공항철도나 인천국제공항 무료 셔틀버스 등을 통해 1터미널과 2터미널 간 이동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버스 짐칸 이용 시 1터미널과 2터미널 이용객 짐을 구분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알맞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동대구간 버스는 2001년 6월부터 운행한 것이 시초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했으나 당시 대구와 바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이 없어 공항 이용 편의를 위해 당시 건설교통부가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초기에는 하루 6편만 운행했으나 지금은 많은 버스편들을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이 위축되고 인천공항 동대구간 버스 운행도 중단됐지만 일상이 점점 회복되면서 공항버스 운행도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아니면 공항 방향 운행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2000년에 개통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개통 당시엔 유일하게 육지와 공항 간을 이어주는 고속도로였고, 지리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떨어져 있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붙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인천대교, 제3경인고속화 도로 등도 개통되면서 예전보다 더 짧은 거리 운행도 가능해졌습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이용도 가능하지만 러시아어 때 발생하는 긴 구간 정체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길을 통해 운행하는 것이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인천 송도 신도시를 소수 차량편이 경유하기도 해서 공항버스를 통해서 송도 신도시와 대구 간을 오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지만 송도 정류소가 시외버스를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게 되고 운행 패턴도 조금 조정되면서 지금처럼 전 차량 무정차 운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대구에서 17시 20분에서 23시 20분 사이 버스가 단 한 편도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동하셔야 할 분들은 다음 방법을 참고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로만 이동하실 생각이라면 서울 경부 동대구 노선을 이용하신 후 신반구역 방향의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공항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류소에는 심야 N6000번이나 N6002번이 정차하며 다른 시간대는 6020번이 정차하고 있습니다. 열차편은 이후에 챕터에서 이야기해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 동대구간 버스 외에도 대구 북부 착발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 북부 착발 버스는 구미나 김천부곡 또는 상주 등을 경유해서 총 8회 운행하고 우등 41,500원, 심야 우등 45,700원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동대구행과 플랫폼을 공유하며 대구 북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8번 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버스가 아닌 방법을 이용하실 분이라면 대한항공의 인천 대구간 내항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바로 국제선을 이용할 승객 한정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단 한 편만 운행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만약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구간을 열차편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차만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공항철도로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했다가 경부선 KTX로 갈아타서 서대구역이나 동대구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서 서울역까지 직통 최소 51분, 일반 최소 1시간 6분 소요, KTX는 전 열차 동대구역에 정차하고 일부 열차가 서대구역에 정차하며 열차편별로 소요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역에서 동대구역 간은 수원역 미경유를 이용할 때 2시간 미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 도심공항 터미널 이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로는 서울을 거쳐서 이동하다 보니 시외버스에 비하면 좀 돌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인천공항에서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를 타고 이동했다가 광명역에서 서대구역이나 동대구역까지 KTX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다만 광명역이 모든 KTX 열차가 다 정차해야 하는 역은 아니기 때문에 광명역에 정차하는 열차편을 확인하고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광명역에서도 도심공항 터미널 이용 가능합니다. 시외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라면 이것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중간 지점에서 환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차가 정시율이 높고 속도도 빠르다고 하지만 환승 한 차례가 주어진다면 이용객 입장에서 편리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괜히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협찬사로 참여하면서 인천공항 출국장까지 한 번에 모신다고 어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KTX도 한 번에 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승객을 수송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 착발 KT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 6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한 인천공항 착발 KTX의 영남지역 방향 운행은 부산역 착발 경부선 개통과 진주역 착발, 경전선 개통, 포항 착발 등이 있었는데 이 KTX를 통해 동대구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 가능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총합 7회 이용할 수 있었는데 동대구역 이북으로 경부고속선 1단계를 경유하는 KTX는 서울역을 꼭 경유해서 운행했습니다. 그 뒤 따로 연결된 선로를 통해 공항철도 구간으로 들어가 검암역에 정차했다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식으로 승객이 환승 없이 열차편을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KTX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서울을 거쳐서 운행하고 공항철도 다수 구간을 경유하다 보니 시외버스에 비하면 경로가 돌아가고 공항철도 내에서 KTX의 스펙에 걸맞는 고속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공항철도 일반과 직통 열차가 본래부터 배차되던 노선에 들어가다 보니 해당 열차의 배차 시간대를 피해서 운행해야 했고 운행 횟수는 시외버스에 비해 적은 데다 새벽 시간대 운행은 하지 않다 보니 인천공항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해야 하는 승객들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수요가 꽤 적은 것도 문제되었고 결국 2018년 3월을 끝으로 인천공항 착발 KTX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대신 코레일은 6770번 버스를 준비하고 개통해서 광명역을 통한 연계를 해주고 있지만 환승이라는 요소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과 같이 시외버스를 통해서만 바로 이동이 가능해졌고 새벽 시간대는 운행을 하지 않는 기차편의 특성 문제로 더욱 버스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인천공항 착발 KTX를 운행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보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검암역 경유 형태의 인천공항 착발 KTX의 재개통을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나 이유는 인천공항 쪽과는 관계가 없었는데 검암역 주변을 비롯한 서구 인구 증가세가 가파르고 인구는 60만 명을 넘어섰으며 송도 신도시가 인구 증가로 인천발 KTX가 들어서는 논리대로라면 검암역의 KTX도 지금 당장 경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공항철도와 KTX 간 운행속도 차이로 KTX가 지나가면 공항철도가 비켜져야 하고 공항철도 횟수가 많이 감축될 수 있다면서 검암역이 고상홈으로 바뀌는 바람에 KTX가 재개통되어도 검암역 정차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KTX 이음과 같은 열차라면 고상홈 정차가 가능하다며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공항철도가 증속이나 일반 열차 편성 추가 투입까지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KTX 재투입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제2공항 철도 신설과 인천발 KTX 연계가 나을지도 모르지만 제2공항 철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제2공항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건의했고 아울러 만석부두의 역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인천발 KTX와 인천공항 간을 제2공항 철도 연결을 통해 잇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인천발 KTX가 송도역으로 시종 착지가 정해져 있는 가운데 인천역 쪽으로 연장하는 사업이 경제성 부족이라는 요소에 막히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걸린 제2공항 철도는 1, 2차 국가철도 만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했고 3, 4차에서는 아예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또 올해 진행한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입값은 1.0 미만을 기록했는데 시에서는 계층화 분석 종합평가 점수가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확정 고시될 전망인데 만일 이번 차례에서도 신규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제2공항 철도의 신설은 물론이고 인천공항 착발 KTX의 재운행 가능성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발 KTX는 수인분당선 광역전철 정차역이기도 한 송도역을 기종점으로 삼고 호남과 영남 지역으로 운행하는데 KTX 청룡 4편성과 다른 KTX 열차 1편성으로 운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동대구 부산 방향 하루 6회 운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모두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한다는 전제 조건을 걸어도 30회가량 운행하는 인천공항 동대구간 시외버스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당초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궤도, 신호, 통신 등 후속 분야 공정과 접속부 공사 지연 등으로 2026년 말로 개통 시기가 변경됐습니다. 한편 버스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인천공항 대구간 승객 수송을 위해 많은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 착발 KTX가 운행했으나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크게 보지 못하고 철수했고 어떤 때는 오히려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게 더 나은 점도 있었습니다. 제2공항 철도가 긴 세월 동안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신규 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었던 데다 내년에 결과가 발표될 제5차에도 신규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면 환승 없는 편리한 이동은 더욱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